아니 그러니까 어디 기사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손흥민의 그러니까 근데 재계약 거절할 거 말고가 없습니다. 이게 연장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대로 재계약 안 하면 그냥 연장하고 끝인 거예요.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려 그래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게 자 1번 그냥 아주 토트넘 입장만 생각해 보자고요. 토트넘 1번 대체됨? 이게 커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이제는 이런 표현 쓰기도 그렇지만 노쇠화라고 치죠. 예전처럼 스프린트 그리고 이제 턴 동작 할 때 이제 반응 속도 이런 게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래 보여요. 근데 지금까지 영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베르너 정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 후에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베르너 그리고 오도베르가 있는데 얘는 부상으로 못 나오죠. 그리고 오도베르는 제가 알기로 오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클루셉이 있고요. 브레넌 존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원들 중에 브레넌 존슨은 오른쪽에 완전히 거의 이제 북박이 느낌이고 오도베르는 현재 부상 그리고 돌아와 봐야 폼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없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얘기가 나왔던 게 에제, 네투 뭐 이런 애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가 안 된 상황에서 연장만 하고 이후에는 이제 그냥 놓아주는 형태가 된다. 이러면은 대체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러고 부랴부랴 데리고 오는 선수 중에 잘 되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따져보자면 큰 돈을 쓸까죠. 이미 솔랑케에 큰 돈을 썼고 오도베르도 좀 비싸거든요. 오도베르도 제가 알기로 500억이 넘는 걸로 알아요. 안 넘는다면 죄송합니다. 이 자막으로 넣을게요. 만약에 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그리고 애초에 뎁스를 그러니까 두껍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따지자 그러면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러면 못 쓸 정도냐 이게 아니라는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트넘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의 폼이 몰라보게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인정을 하겠거든요. 폼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무작정 내보내고 본다. 그러니까 저는 레비 회장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없어요. 왜 내가 불만 있을 게 뭐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가야 들어온다 이건 거 같거든요. 솔직히 이거 되게 위험해요. 옛날에 마리나가 그렇게 했다가 위험한 거. 그래서 마리나가 조코캉을 거의 1000일 가까이 보강을 안 합니다. 왜? 조코캉이 나가야 보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울 임대 잠깐, 자카리아 임대 잠깐 이렇게 땜빵질만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보일리치즈로 넘어오면서 대대적으로 갈아본 거거든요. 12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앙크님 근데 현재에서 구단에서 재계약할 맘 없는데 손흥민 계약 1년 옵션 발동해서 이적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에 레전드 대우가 최악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레비는 원래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불만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시나리오는 2+1 그러니까 2+1 정도의 계약을 해서 정말 토트넘 레전드로서의 말년을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당장 빼면 있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당장에 손흥민이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손흥민 부상, 복귀, 바로 출전, 부상 이랬던 적 있잖아요. 이번 시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안 가서 복귀했는데 이 정도로 손흥민을 급해야 하는 팀이 막상 손흥민이 빠지면 복귀하자마자 경기를 뛰켜갖고 잔부상을 또 입히는 팀이 손흥민 없이 돌아가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연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대비가 되냐는 거죠. 그리고 대비가 된다 그래도 결국엔 백업 멤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지는 주전급으로 활약해줄 자원. 그래야 챔스를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못 가는 팀들이 질비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러니까 정말 윙어들은 괜찮은데 감독이 별로라서 챔스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EPL에서 손흥민급의 선수 하나 대체됐으니까 손흥민 나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위험하다 이거죠. 게다가 요즘 경기 수도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리고 레비 회장은 장사는 잘하거든요. 근데 사는 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랑게로 바뀌었죠. 랑게 단장으로. 근데 레비 회장만 놓고 봤을 땐 사는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 너무 웃돈이고 생각보다 타율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케인을 그 큰 돈에 팔았는데 나이에 비해 큰 돈에 팔았는데 보강이 제 생각보다 안 됐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베르너 임대가 좀 이게 저는 진짜 제가 토트넘 팬이면 좌절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베르너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빠졌을 때나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갔을 때 뭔가를 해줄 수 있고 요번 맨시티전의 득점에도 관여했고 그러니까 있으면 도움은 되는데 이게 지금 토트넘이 바라는 방향성 내지는 약간 목표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베르너라는 선수를 좋아할지언정
베르너 외에 또 하나를 보강해줬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 뭐 최전방 공격수를 보강해준다든가 미드필더를 좀 더 보강해준다든가 이번 시즌 들어와서. 근데 베르너 영입하고 네투가 안 되니까 오도베르를 하고 최전방 솔랑케를 하고 이제 그냥 거의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잖아요. 요런 건 진짜 좀 아쉽죠. 그래도 지난 시즌 리그 5위를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를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잘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클럽이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덮어놓고 포스테코글루만 뭐라고 할 것인가. 포스텍이 그러니까 욕먹기 좋죠. 원래 감독이 그런 자리예요. 원래 독이 든 성배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배지만 안에 독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못하면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감독이 그런 자리이긴 한데 이게 감독만 욕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수비 쪽 뎁스 문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플럼전 보니까 벤 데이비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센터백으로. 그러니까 드라구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까지 하면 이제 2시즌째고요. 그 전부터 그 긴 시간 동안이 있었는데 벤 데이비스 센터백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 아치그레이, 베리발, 쿨루세스키, 랭크셔, 레길론이 있습니다. 스펜스 그리고 오스틴. 이만큼 센터백이 없어요.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에서 더 잘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더벤, 로메로, 벤 데이비스 그리고 드라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빡세다는 거예요. 이 4명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유로파 나가고 있고 정말 목표가 챔스권이라면 챔스권에 들었을 때도 이 4명이면 큰일이죠. 특히 이 벤 데이비스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갖고 있는 문제점하고 벤 데이비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다를 게 없습니다. 언제 폼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여기도. 아니 당장에 센터백이 넘친다는 첼시도 센터백들이 경기력이 안 나오니까 불안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저는 좀 이런 것만 수정이 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손흥민 선수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생각보다 그때의 감성을 못 잊는 것 같아요. 이게 데스크 라인 만들 때 돈이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그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에릭센도 그렇고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도 만들어봤고 알더베르트하고 베르통원하고 워커하고 로드 세울 때도 큰 돈이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댐자룡 세울 때나 무사시소코나 이런 애들 세울 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이 고비용 고효율이에요. 싼데 좋은 선수가 안 나와요. 정말. 그러려면은 아예 어린애 유스를 끌어다가 데리고 와서 이놈 가능성 보이네 키워야겠다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침 레비이지 않습니까? 팀을 한번 그렇게 꾸려봐서 그런지 그걸로 챔결까지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앞서 설명드린 보강 포인트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 때 안 쓰고 쥐고 있다가 이거보다 싼 거 나오겠지 하다 엄한 데서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오도베르가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히살리송도 그렇고 히살리송 에버튼에서 괜찮게 했지만 처음 넘어올 때 얘를 왜 900억에 사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 아치그레이하고 베리발도 사놓고 근데 너무 어린 자원들이었죠. 아치그레이하고 베리발도. 전 차라리 비수마 밀어낼 급 정도는 샀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비수마가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이렇게 초반에 좋았던 폼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었으니까. 레전드 대우와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영입에 대한 결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죠. 레전드 대우를 안 해줄 거면은 솔직히 차고 넘쳐서 보내는 거라면 이해를 또 하죠. 워낙에 선수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손흥민이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폼도 떨어졌는데 이 경쟁을 어떻게 이기냐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앞으로 영입을 되게 많이 할 거니까 손흥민 차근차근 이제 세대 교체합시다 라고 보기에는 이제까지 보여준 행보가 세대 교체를 하는 행보가 아니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포지션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아쉬운 토트넘이 됐잖아요. 보드진도 이제 레비 회장이 좀 물러나고 랑게 단장하고 이전엔 파라티치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 틀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팀은 더 안 좋아진 느낌이고요. 예전에 포체티노가 이끌 때 챔결 가던 그 느낌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에제 영입했어야 됐다고 봐요. 에제 네투 같이 영입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에제는 영입을 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풀백 보강하고 센터백 보강은 좀 더 했었어야 됐고 저는 이번 시즌 돈 되게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재계약을 안 하길래 손흥민을 보내면서 케인을 통해서 돈 번 것도 있고 그동안 이 누적해놨던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쏟자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안 돼. 벤 데이비스까지 쓰러지나요? 야 이거는 너무 이거 없잖아요. 벤치에 아예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나요?
근데 이제 벤 데이비스까지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네요. 동선이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빌드업이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도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엉망입니다. 지금 서 있는 게. 수비진이 지금 벤 데이비스까지 만약에 부상이라면 줄 부상인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 안에서라도 뭐라도 쥐어내야죠 뭐. 근데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이거 뭐 영상, 그러니까 편집자님한테 부탁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집어넣겠습니다. 포스테코글로도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지금 78분 동안 동선이 이렇게 꼬이고 패스미스가 뜨면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의 부상은 안타깝죠. 근데 이게 수비가 약하면 약할수록 빌드업이 더 잘 돼야 되거든요. 안 뺏겨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수비가 불안하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럼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고 오늘 경기 던질 거야?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조금 포스테코글루를 좀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했죠.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경기에 들어오면 이제 감독이 보여줘야죠. 경기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선수들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가 얇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럽 대항전을 들어가는데 이 정도 뎁스면요 거의 부상자 한두 명 나오면 바로 위험한 스쿼드가 돼요. 근데 그 실제로 부상자 한두 명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자, 끝내버리네요. 네, 이걸 또 본머스가 승리해내네요.